안녕하세요. 이형진의 경제 만담 시간입니다. 그런데 평소랑 다르게 좀 익숙한 얼굴인 이형진 기자님께서 오늘 자리를 좀 비우셨고 또 이 자리에는 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수정이고요. 팟캐스트죠. 백브리핑 인더스트리와 김종효의 기업 평판에서 또 진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또 얼굴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하게 됐는데 이영진 국장이 없는 바람에 네. 굉장히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또 기대를 하고 왔었거든요. 네. 처음 뵙기도 해서 좀 신경 많이 쓰고 왔는데 안 계셔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네. 우선은 오늘 저희끼리 한번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종목 바로 하이브입니다. 네. 최근에 정말 많은 논란과 이슈 속에서 뭐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원래 엔터주 중에서 하이브를 대장으로 꼽았었고 네. 사실 뭐 SM이나 YG나 JYP가 한 번씩 뭔가 흔들리는 일들, 리스크가 있었을 때 하이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꽃길만 걸을 것 같았는데 지난 22일이었죠. 굉장히 이제 주가가 10% 정도 급락하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번 영향을 가장 크게 줬던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뭐 이슈의 중심에는 미니진이라고 하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 PD이면서 어도의 맞아요. CEO죠. 그러니까 이분과 하이브의 어떤 분쟁이 있는데 그래서 뭐 누가 이기냐, 누가 잘못했냐 이게 이제 뉴스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전혀 관심 없고 결국 네.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느냐의 본질은 너무 명확하지 않느냐.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네. 뉴진스가 생각보다 너무 잘 된 게 본질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 매출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것 같다 보니까 이걸 나누는 과정에서 당연히 미니진 대표는 더 많이 가져가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내가 하이브 내에 계속 소속돼 있으면서 이 정도의 돈을 받아야 되나? 나가서 나 혼자 만들었으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네. 라는 그런 마음이 뭐 솟구치는 거고 그다음에 미니진 대표는 뭐 아시는 것처럼 과거 SM에 있을 때도 뭐 소녀시대 맞아요. 뭐 그다음에 제 주역들을 탄생시켰었죠. 네, 그 샤이니 네. 이 뭐 손대는 그룹마다 꽤 성공을 거둔 상황이잖아요. 네. 오히려 그분이 손대고 나서 뭔가 좀 탄력이 줄어든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뉴진스도 이렇게 데뷔를 딱 시키고 났을 때 과연 이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반응이 나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 매출이 1,100억이었는데 올해는 당연히 그거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 돈을 나누는 과정에서 하이브야 당연히 우리가 지분 80% 쥐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이브 입장에서는 네. 미니진 대표를 약간 불쌍하게 여겨서 지분도 18%나 줬는데 뭐 지금 미니진 대표는 꽤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에 네. 벌어들일 돈이 얼마 정도 되고 내가 또 성공시키면 벌어들일 돈이 얼마인데 내가 가져가야 될 그 보너스가 20억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20억은 엄청난 네. 돈이지만 이분은 자기가 기획하고 자기가 하나하나 뭐 피땀 흘려 만든 이 그룹이 생긴 매출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둘 다 편이 아니고요. 뭐 하이브 편도 될 생각 없고 미니진 편도 될 생각 없는데 이 사태의 본질은 뭐냐라고 보면 뉴진스가 생각보다 너무 성공해서 나타난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진스가 뭐 성공했다라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 것 같은 게 처음에 등장했을 때 굉장히 청순하다. 뭔가 5세대는 이런 상큼? 청량미가 있다. 이런 또 인식을 확 심어준 아이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서도 흥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뉴진스에게 있어서는 사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게 벌써 많은 음반을 내고 활동을 했지만 뭐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면서 뭔가 트렌드를 자꾸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디토 감성 이런 것도 뉴진스가 만들어낸 거고 지금도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게 딱 컴백을 했단 말이에요. 신곡을 냈어요. 네.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하이브의 매출에서 봤을 때 재작년, 작년, 올해로 갔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한국 비중은 점점 줄고 어... 일본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작년은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올라왔거든요. 한국 대 일본이 30대 30 정도로. 근데 올해는 뭐 거의 100% 확률로 네. 거의 100% 확률로 일본 매출이 한국 매출을 이깁니다. 오... 그 이유가
르세라핌? 뉴진스 때문입니다. 아, 뉴진스인가요? 네. 사실 저는 르세라핌도 일본에서 굉장히 핫한 줄 알았는데. 네. 근데 네. 일본에서 핫한 건 뭐 BTS도 그렇고 아, 세븐틴도 그쵸. 그렇고 다 네. 맞는데 네. 지금 그런데 이 뉴진스가 왜 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냐 하면 뉴지오지라는 말을 아세요? 아니요. 일본에 저보다 약간 더 나이가 많은 네. 소위 50대 세대들이 뉴진스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아, 오지 할아버지. 네. 그걸 이제 약간 어. 비꼬는 말로 뉴진스 오지상. 그래서 뉴지오지라고 부르는 오지. 그런 현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 뉴진스라고 하는 그룹이 왜 지금 중요한 시기냐면 신곡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일본에서 데뷔하는 아이돌이 최초로 도쿄돔에서 데뷔를 합니다. 오. 네. 5만 5천석의 도쿄돔에서 데뷔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역사상 없던 일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위 데뷔하는 그룹 따위가 그것도 일본에서 가장 큰 돔이라고 하는 도쿄돔 5만 5천석을 꽉 채워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뉴지오지라고 놀림을 받을 정도의 돈을 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소위 뭐 대만, 일본, 뭐 중국, 한국을 관통하는 소위 청순돌의 감성을 가진 뉴진스에게 돈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핵심 아하,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 작년에 그게 없이도 일본 매출 없이도 일본에서 인기가 엄청나게 올랐고 음반도 팔았고 전 세계적으로 공연도 했고 그런데 실제로 이런 그 아이돌들이 정말로 돈을 발생시키는 핵심 포인트는 돔 투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관객 모객을 몇십만 단위로 하면서 그렇죠. 네. 일본을 돌았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의 매출이 폭발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없이도 작년에 1,100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올해 아저씨들의 돈을 확 끌어온다? 매출이 얼마가 될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싸움이 터질 수밖에 없는 네. 거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컨트롤 안 되는 미니진을 하이브 쪽에서는 어떻게든 누르고 싶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론전을 선택하는 것 같고 그 여론전에 반발해서 미니진도 같이 여론전을 써서 지금은 뭐 제가 보기엔 판이 좀 뒤집어진 그런 네. 상황이죠. 처음에는 다 미니진 욕하다가 지금은 또 미니진이 약간 뭐 맞아요. 밈으로 네. 격상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 도쿄돔에서 뉴진스가 데뷔를 한다. 그런데 이게 제일 싼 그 좌석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 13만 원? 네. 그다음에 제일 비싼 가격은 한 20몇만 원 하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끝. 그렇네요. 근데 1회 공연도 아니고 아마 2회 공연이가 3회 공연이가 그렇게 할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끌어모으겠네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네. 이게 주말이 아닙니다. 음. 평일이에요. 평일인데도 다 매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와서 공연만 보고 끝나겠어요? 뭐 사진도 찍을 거고 뭐 MD도 굿즈 엄청나게 사야 살 되고, 거고 뭐 네. 굿즈 살 거고 앨범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단위의 매출을 만약에 일본 전국으로 돈다고 생각하면은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왜 뉴진스에게 중요한 시기인지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터졌는지 저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뉴진스에게 중요한 시기라는 게 또 일본에서 얼마나 앞으로의 그 뭔가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지 그게 또 결정되는 타이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인원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월드컵 경기장 이런 거나 해야 네. 모을 수 있는데 그 경기장은 생각보다 공연을 보기 좋은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날씨 탓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로 뭐 체조 경기장 이런 데서 해봐야 15,000석이 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0회 공연하는 거 돈 별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계속 스텝도 써야 되고 네. 장비 대여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쿄돔은 한 3번 하면 우리 그 잠실 경기장 체조 경기장에서 10회 공연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그렇구나. 걸 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돔 투어를 돌아야 돈이 된다. 그래서 네.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빅히트한 그런 뭐 소녀시대, 뭐 카라, 그다음에 뭐 동방신기 모두 돔 투어를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떼돈을 벌기 시작했다. 네. 이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뉴진스가 정말 대단하네요. 이게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으면서도 벌써 일본에서도 도쿄돔에서 화려하게 데뷔를 한다라는 얘기를 또 전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결국 이 경영권과 관련된 뭐 이슈들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중간에 있는 건 돈인 거잖아요. 근데 보통 하이브의 특징이 어쨌든 여러 가지 자회사들, 멀티 레이블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 중에 어더어도 하나였고요. 뉴진스가 소속되어 있는 이 어더어라는 레이블에 하이브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그 작은 비중이 점점점 커질 거라는 그 이야기 때문인가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하이브 매출이 2조 4천억? 그런데 어도어 매출이 1,100억? 네. 말씀하신 대로 비중 얼마 안 되죠? 네. 근데 계속 늘어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그렇죠. 핵심인 네.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이게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익률은 아까 언급되었던 대로 생각한 투입 비용 대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나 한 가지 까먹은 게 있는데, 일본의 그 홍백가합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일본 가수들이면 무조건 평생을 통틀어 한 번이라도 서고 싶어 하는 그 무대. 그게 연말에 있는 홍백가합전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도 꽤 인기가 있어 보이는 그런 팀들이 이미 가서 작년에도 홍백가합전을 했는데 네. 뉴진스가 일본에 데뷔도 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특별팀으로 가서 공연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왜 그랬냐면 뉴조지 때문이죠. 돈을 쓸 수 있는 그 사람들의 파워 때문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네.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왜죠? 그러니까 일단 한국 팀이 세 개였다라는 것도 욕을 먹을 이유였지만 이게 뭐 일본의 홍백가합전인데 왜 한국 팀이 세 개나 오냐 이것도 문제였는데 네. 더 문제는 뭐냐면 다른 팀들은 그 큰 무대에서 한 곡씩만 하고 갔단 말이죠. 유일하게 뉴진스가 세 곡을 하고 갔습니다. 세 곡이나. 네. 네. 그래서 작년에 히트했던 곡 세 곡을 하고 갔단 네. 말이죠. 그래서 NHK가 무슨 한국 방송이냐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뭐 또 이 혐한을 하는 그럴 수 사람들이나 있죠. 네. 반대쪽에 보는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은 그런 상황인 건데 그만큼 뉴진스에게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매출이 뭐 올해 2배로 성장할지 아니면 한 50% 성장할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꽤 빠른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 빠른 성장이 일본에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 돔투어의 성공을 바탕으로 지금 트와이스가 돈 엄청나게 버는 것처럼 네. 미국 쪽에 가서 아레나 투어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얘기 달라지는 거죠. 네. 근데 이미 벌써 뉴진스는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난 그 제가 정확한 행사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엄청나게 큰 미국 행사에서 나름 꽤 성공적인 네. 자신들의 어떤 공연을 하고 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일본 돔투어가 끝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매출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광고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글로벌 광고 같은 것들도 해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 뭐 매출은 당연히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지금 어도어라고 하는 회사의 매출이 올해 내년 정도의 추가적인 성장 개연성이 좀 높다라는 것 자체에 좀 많은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뉴진스의 효과 덕분에 또 매출 뭐 이런 부분에서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하이브의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보통 엔터사들이 뭐 이제 슬슬 성수기거든요. 날씨 많이 따뜻해졌고 페스티벌 할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돔투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한다면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전망? 네, 연간 실적의 전망은 1분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나와서 실망스럽긴 했지만 연간 전망 자체에 대해서는 큰 우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세븐틴도 활동 다시 돌아올 거고 뭐 투마로우바이투게더도 이미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 또 신규로 데뷔하고 있는 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JYP의 미국 팀은 이미 데뷔를 했고 네. 근데 아직까지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준비되고 있는 하이브의 미국 팀은 아직 출범을 안 한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제 또 데뷔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새 팀들이 준비되고 있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도어, 소스뮤직, 빅히트, 뭐 플레디스 여러 그 레이블에서 물론 문제를 앞으로 또 누군가 칠 가능성도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레이블에서 벌어들이는 돈 소위 돔투어가 가능한 정도 수준의 아티스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했지만 연간 실적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혹시 이 어도어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것도 있죠.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돈 앞에 장사 없다. 결국은 양쪽 모두 뉴진스가 결국 돈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법정 분쟁을 하다가도 뭐 적절한 합의를 할 수는 그렇죠. 있겠죠. 도중에 취하하면서 네. 적절하게 미니진에게 돈 좀 더 주고 하이브는 좀 덜 가져가는 형태로 네.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전체 실적에 대한 큰 변동성은 연간 기준으로는 아마 없지 않을까. 특히 세븐틴이라고 하는 네. 작년에 어쨌든 BTS의 공백 상태에서도 꽤 선전을 했던 세븐틴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또 BTS가 한 명씩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어서 뭐 연간 실적에 대한 뭐 걱정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간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아티스트들 언급을 또 해주셨는데 뭐 많잖아요. 뭐 BTS 대표적이고 뉴진스도 있고 최근에 데뷔했던 아일릿도 있는 거고 르세라핌, 세븐틴 그리고 투어스도 있고요. 많잖아요. 다들 올해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세븐틴이 이제 2분기 말 정도에 돌아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발표 활동을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뭐 아일릿하고 투어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의 좀 반응은 있지만 글로벌리한 반응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아일릿이라고 하는 팀 자체 컨셉이 너무 또 뉴진스랑 뭐 겹친다는 비슷하다. 뭐 네. 그런 논란이 있어서 아마 이 집에서 뭔가 좀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그런 논란을 서로 피해가는 게 서로에게 그렇죠. 윈이니까. 네. 그래서 데뷔할 때는 어떤 성공 방정식을 좀 쫓아갈 수 있지만 아마도 뭐 이 집이나 다음 정도의 수순에서 뭔가 좀 바꾸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언급드렸던 대로 BTS야 가만히 있어도 옛날 음반이 아직도 팔리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뭐 비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군대 가면서 군대 가기 전에 자기가 군백기 동안 이 18개월에 뭐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찍어 놓고 녹음해 놓고 간 상황이라서 이게 또 하나둘씩 발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BTS가 물론 다 같이 7인 완전체로 활동할 때 매출 이런 거 안 나오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들이 남기고 간 그런 하나하나의 작품들이 발표되면서 일정 부분의 반응이 있을 거고 세븐틴도 최소한의 역할은 해줄 것으로 보이고 물론 작년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작년에 워낙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말도 안 되는 1600만 장의 음반 판매 뭐 이런 건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도 활동을 재개하면서 일정 부분의 매출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르세라핌도 나름의 뭐 논란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뭐 글로벌 인기가 그렇다고 뭐 쉽사리 꺾이거나 그렇죠.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케이팝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좀 뭔가 반응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낮춰보면 안 된다. 트와이스 최근에 뭐 국내에서 반응 있습니까? 곡 발표하면 제가 보기엔 뭐 멜론 탑백 안에도 못 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돔투 한 번 돌면 돔투 한 번 돌 때마다 뭐 100억씩 당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르세라핌도 최근에 뭐 코첼라 논란 때문에 국내에서 인기는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글로벌리하게 인기가 유지되거나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유지한다면 그래서 지금 국내 팀 중에서 베이비몬스터 정도를 제외하면 유튜브로 봤을 때 순위가 가장 높은 팀 중에 하나가 여자아이들과 르세라핌이거든요. 네. 물론 뉴진스 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결국은 올해 다른 준비된 팀들의 실적들은 뭐 평타 이상은 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뉴진스가 벌어들이는 돈이 생각보다 꽤 늘어날 가능성 이 부분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아티스트들 언급해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제 평균 이상은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뉴진스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 보면서 K-팝은 우리가 괜히 K-팝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큰 무대에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입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 시간에도 엔터 산업에 대해서 다룰 때 초반에는 JYP 좋아하셨지만 이제는 또 하이브 쪽에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장기적으로요. 이번 이슈는 그러면 단기간에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이렇게 주가 눌렸을 때 오히려 하이브의 그러니까 지금의 리스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뭐 아티스트들 활동이나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매수하는 게 괜찮은지 어떻게 보세요? 법적 분쟁으로 간다면 실제로 분쟁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둘이서 싸우더라도 뭐 뉴진스가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거나 하진 않을 거거든요. 나머지 아티스트들도 다 활동할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태는 정말 극단으로 가서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어도가 하이브에서 빠져나간다. 네. 그다음에 뭐 하이브가 뭐 진짜로 어도를 뭐 회사를 뭐 없앤다. 뭐 이런 극단적인 수준으로 가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이런 이슈에 대한 민감도는 당연히 낮아질 테고 나중에는 법원에서 뭐 결과가 나왔는지도 잘 모를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사태는 지금이 가장 핫한 시기인 거고 시간이 갈수록 그 영향력은 줄어들고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일 거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멀티 레이블 정도의 회사로 끝난다면 PER 30배도 그렇게 싼 건 아니다. 네. 그러면 지금이 PER 30배거든요. 올해 기대하는 수익 대비. 네. 그러면 지금에서 올라갈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를 40배까지 늘려줄 수 있는 건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소위 이제 음악 플랫폼을 해외처럼 가져갈 수 있느냐. 네. 애플 뮤직,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들, 네. 지금 미국에서 신고가예요. 애플 뮤직은 뭐 물론 따로 상장되어 있지는 스포티파이 않지만, 이런. 네, 스포티파이 이런 거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혼자 견인하기 어렵다면 다른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끌어내고 거기서 MD도 팔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매출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면 위버스 2.0의 소위 사용자, 월간 사용자들이 늘어난다면 저는 뭐 40배까지 확장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위버스의 확장 가능성, 네. 그 다음에 위버스 안에 더 많은 팀들을 집어넣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핵심이 될 거고요. 그걸 빼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올해 예상될 실적이 나온다면 비싸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또 저는 뭐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뭐 급등하는 날 쫓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좀 주가가 하락하는 날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벌써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하고 있더라고요. 있어요. 이게 급락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신 단타로 생각하시지 말고 그렇죠. 물론 지금 네. 들어오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이렇게 급하게 빠졌다가 이슈 해결되면 급하게 올라가지 네.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들어온 분들이라서 아마 단기로 올라가면 다 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매매하시기보다는 뭐 장기적인 그림을 봤을 때 지금 미니진과 그 하이브의 싸움은 결국은 돈을 많이 벌어들 것에 대한 분배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결론은 하이브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그러게요. 구간이다라는 네. 점에서 우리가 방점을 찍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는 좀 더 핵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슈가 사실 뭐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눈여겨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민희진 대표의 이제 기자회견이 굉장한 또 주목을 받으면서 뭐 여러 맞아요. 가지 밈도 나오고 뭐 입고 나왔던 옷이 뭐 완판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 속에 정말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거든요. 수성이커도 그거 사고 싶었어요? 저도 약간 저는 모자가 좀 탐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모자가 뭐 쓰면 뭐든지 말할 수 있는 모자 뭐 이렇게 또 밈이 돌긴 하던데 그런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그런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슈를 보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하이브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슈의 중심에는 돈이 있고 그 돈은 앞으로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이브를 체크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경제 만담 시간에 하이브에 대해서 낱낱이 좀 파헤쳐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알찬 내용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만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